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전력 수급 계획, 그다음에 2030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이게 문재인 정부가 낸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게 박근혜 정부가 한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2030년에 기준 수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는 130기가와트 정도를 전망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13%를 낮춘 113기가와트를 했습니다. 예. 많이 낮춰놨죠. 예. 13%면 상당히 큰 예, 차이인데. 엄청나죠. 과연 어느 쪽이 전망을 제대로 했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예. 자, 그리고 전력 설비 예비율도 뚝 떨어뜨립니다. 2030년 가가지고 22%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정도인데 저희들 전력 설비 예비율은 제가 보면 한 30% 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높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뒷장에 보시면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제는 뭐냐면 2030년 되면 이렇게 갑니다. 설비 용량 비중을 신재생 에너지를 33.7%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발전량 비중도 20%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6.2%에서 20%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같은 거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전력 설비 예비율은 더 높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게 하는 게. 이게 공급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저 전력이 되게 어려우니까. 예, 높여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가게 되면 블랙아웃이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사실 이게. 자, 이거 보시면 블랙아웃이 제가 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거 보시면 압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은 탈원전한 대표적인 국가죠. 그렇죠. 이 국가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죠. 예. 근데 설비의 비율은 130%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네요. 스페인도 상대적으로 높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요. 175%. 이탈리아도 탈원전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가 높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8.4 우리보다 좀 높은 상태죠. 근데 98%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해가지고 전국의 원전을 일시적으로 다 중단했습니다. 가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단전을 할 뿐 전면적인 단전도 안 하고 잘 버텨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력 설비 예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9.3%인데 설비율이 38%죠. 자, 한국 보십시오. 전력 예비율이 25% 정도 되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4.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으면은 예비율이 높고 예비율도 높아져야 되고. 그렇죠. 비례해 가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예, 낮은 편인데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회색 부위를 보는 게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이 녹색 부위, 짙은 옥색이죠. 옥색 부위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건데 전력 사용량 피크시 기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이 정도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LNG가 이 정도로 하겠다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 정도 하겠다는 건데 자, 문재인 정부의 2030년도에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사용량 피크시 기여도입니다. 9.4%로 잡아놨죠. 9.4%를? 예. 근데 만약에 자, 여름철 한낮 전력 사용량 피크가 왔을 때 전국적으로 장마가 졌습니다. 바람도 잘 안 불어요.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이 잘 안 됩니다. 기여도 9.4% 잡아놨는데 이게 1%대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랙아웃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얼마나 위험하게 지금 전력 수급 계획을 짜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발전원별 비중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원전이 지금 2017년도에 22.5 기가와트인데 한 21% 정도로 했는데 2040년에는 16.4 기가와트로 줄이고 탈원전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비중은 12.6% 줄입니다. 석탄도 이런 식으로 줄이고요. 대신에 LNG는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는 이렇게 늘립니다. 이게 이제 실효용량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전격 용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근데 원전이나 석탄이나 LNG는 전부 다 전격 용량 기준하고 실효용 기준이 같죠. 예. 같은데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2040년 보면은 신재생에너지의 전격 용량 기준이 98기가와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2.5. 12.5로 떨어지죠. 한 뭐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은 낮 시간대에 발전만 하고 또 바람이 잘 불 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설비 용량이 많다 그러더라도 실제로 발전한 양은 그 정도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효 용량은 적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2030년을 한번 볼게요. 자, 원전, 석탄, LNG 이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보시면은 114기가와트 네, 정도일 겁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빼고요. 예.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빼면 114기가와트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 114기가와트가 다 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고장이 나거나 정비 보수 등에 의해 가지고 이 발전소 가동률이 90%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발전량이 102.6기가와트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름철 전국적으로 장마가 지면 이 신재생에너지 8.8기가가 다 발전이 안 되겠죠. 이 장마가 지게 되면 여기 8.8기가가 아니라 한 2기가 동안 나오기 힘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102기가와트 정도 나오는 데다가 이 다른 에너지원들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장마가 지게 되면 2기가와트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104전이나 105기가와트밖에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크 때. 자, 그렇게 보면은 105기가와트를 넘기지 못할 거로 보인다 그러면 이때 최대 목표 수요가 105기가와트를 넘게 되면 실제 전력 수요가 105기가와트를 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의 제7차 계획의 2029년도 목표 수요가 얼마였었냐면 112기가와트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예상했던 전력 수요대로 간다 그러면 105기가와트 훨씬 넘게 되죠. 6기가와트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6기가와트가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때 그 길버님 글을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예상보다는 박근혜 정부 예상이 전력 증가량이 현실에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뒷장을 보시면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기준 수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표 수요를 보면은 지금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의 목표 수요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2030년도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목표 수요 최대 전력인데 지금 하계에 97.5, 동계에 100.5로 잡아놨죠. 예.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보다 13%를 낮게 잡아놨습니다. 예. 자, 2017년도에 얼마나 잡았냐면 하계 때 84.6 실적이 그렇게 나왔었고요. 이게 이 지금 8차가 2017년도 하반기에 수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실적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동계 85.2를 잡았죠. 이게 동계라는 거는 2017년도 동계라는 이야기는 2018년 2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예. 하고 2018년도에는 이게 86.1, 87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실적은 어땠었냐면 2018년 2월 6일 날 최대 수요가 88.24기가와트였어요. 벌써 초과를 해버렸네요. 자, 이때 얼마 잡았습니까? 85.2 잡았죠. 예. 한참 예. 초과를 했네. 예, 한참 초과했죠. 그러니까 약 6.38기가와트, 7.4%를 초과했습니다. 그럼 2018년 하계를 볼까요? 2018년 하계 전망이 얼마였냐면 86.1이었습니다. 예. 근데 2018년 7월 24일 날
92.48이었습니다. 벌써 6 내지 7기가 예. 초과가 자, 되는. 이 최대 수요가 박근혜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전망했던 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2029년도에 얼마를 예측했죠? 아, 이게 박근혜 정부 건 제가 안 나타났습니까? 여기 기준 수요 보시죠. 예. 그렇죠? 2030년도에. 129.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들이 어찌됐든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전기차에 들어간 전력 수요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따져보면은 제가 전기차, 봐서는 빅데이터, 예, 전기 수요 예, 들어갈 그렇습니다. 것들이 어마어마하는데 4차 산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4차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4차 산업과 전기차를 고려를 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오히려 높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박근혜 예. 저기 정권의 이 전망치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일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뭐 나름대로는 그것까지 다 감안했으니까 제가 봐서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향후 전력 수요를 맞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데 거기에 13% 줄여놨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 13% 줄이는 또 문제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거 뭐 거의 이게 보고 있으면 블랙아웃 되는 것은 거의 필연이라고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블랙아웃을 경험을 못해서 그런데 이 블랙아웃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살고 대부분이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 그때는. 그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길부원님도 그 우리 철 들고 나서는 블랙아웃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옛날에 뭐 전기가 자체가 부족한 적은 있었지만 예,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부분 단전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명박 때 정부 때 사실은 블랙아웃이며 부분 단전 일어나가지고 욕을 엄청 들었죠.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그때도 사실은 그 욕은 이명박 정부가 들었는데 그 원인 제공은 노무현 정부가 했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잘못 짰고 신재생 에너지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문재인 정부 하듯이 했죠. 근데 전력 수요가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초과를 해버리니까 그 덤태기를 이명박 정부가 했었죠. 이게 발전소를 짓는 거는 최소 5년, 길게는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급 계획을 잘못 짜기 시작하면 그 후과는 누가 치르냐 하면은 다음 정권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문재인 정권 때는 당장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 그러겠죠. 박근혜 정부 때 원진이라든지 순조롭게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전력요금도 크게 안 올라갑니다. 왜? 탈원전을 하지만은 본격적인 탈원전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규로 원전 건설해 놓은 게 많고 또 준공이 돼가지고 가동될 원전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정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2030년 가면 지금 상태로 가면 큰일 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진짜로. 예. 그리고 역시 문재인이 그 노무현의 후계자라는 게 좀 확실하긴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당하면 안 당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권 때 당한 거를 또 문재인 정권 때 또 당해야 되는 거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2030년도에 그 발전 20%를 하겠다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의 내용을 보면 태양광과 풍력이 85%입니다. 이 에너지 원들은 다 공급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베란다 거치형하고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국민발전소라 그래가지고 도시와 농촌에 156만 호의 10기가와트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설치된 태양광들이 일반 발전 사업자들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앞서서 말한 예. 이야기한 대로 20기가와트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대로 다 발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형의 발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비 용량은 10기가와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이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통계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정책도 쓰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통계 왜곡이 일어나고 정책의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향이.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정부가 모르는 건지 알면서 이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